다리가 아프면요 일단 들어요. 잘 못 딛고,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제대로 못 싣죠. 미끄러지면서 인대가 손상된다든지 탈구가 된다든지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원장님 이거 먹여도 돼요? 물어봐요. 근데 글루코사민도 어떤 경우들은 굉장히 많다고 막 너무 많아서 되게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저희 월드펫 동물 메디컬 센터인데요. 아무래도 뭔가 해줘도 부족한 게 우리 반려인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반려인의 궁금한 점들을 여기서 오늘 저희 차진원 원장님과 함께 이모저모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 차진원 대표님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4시 월드펫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을 맡고 있고요. 임상을 한 지는 거의 지금 30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과 쪽을 주로 맡고 있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TV 동물농장에 많이 나오게 돼서 좀 알려지게 됐어요. 오늘 뭐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사실 동물을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특히 좀 관절에 대한 그런 관리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나라 강아지들이 관절에 대한 케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사실 걸러지지가 않고요. 작은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작은 아이들일수록 사실 근골격체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구조상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다니는 그런 환경들이 약간 미끄럽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절이 좀 약간 무리가 갈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발바닥 털까지 길다면 미끄러지면서 인대가 손상된다든지 탈구가 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분들이 자꾸 예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애들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 그런 이제 견종 중에서 특히 선천적으로 관절이 약한 그런 견종들도 있을까요? 수술을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술을 좀 많이 하는 견종들이 말티스라든지 포메라든지 요키라든지 그런 어떤 좀 소형견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슬관절 등 무릎 수술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약간 몸무게 많이 나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리다가 앞에 경관절이 손상되거나 엘보가 좀 다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종별 특성들이 다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어쨌든 조금 크게 많이 차지를 하나 봐요. 맞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카페트 생활을 좀 하게 되고 좀 미끄러운 데가 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개들이 많고. 근데 우리나라들은 소형견들이 많고 실생활을 많이 하는데 바닥들이 대부분은 약간 미끄럽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후다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약간 위에서 뛰어내린다든지 그러면은 관절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선천적으로 관절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주면 조금 좋을까요? 일단은 근육량이 좀 붙으면은 그래도 관절이 좀 버티잖아요. 일반적으로 작은 아이들은 하루에 한 2번 정도 한 20분씩 산책을 시켜주는 거 추천드려요. 산책은 좀 약간 밖에 나가서 뜨거운 뭐 콘크리트나 뭐 아스팔트가 아니라 잔디라든지 흙 같은 데 있죠. 같은. 예, 그렇습니다. 좀 부드러운 데 누르면서 걷게 되면 그래도 근육량이 생기고 관절이 좀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약한 애들은 사실은 약의 힘을 좀 빌려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보조제 같은. 그러면 원장님, 이제 초기에 조금 관절이 아픈 친구들이 말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좀 초기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아프면 어떻게 걷죠? 다 약간 좀 그죠? 절룩거리고 그죠? 네. 막 깽깽이발 하기도 하고. 맞아요. 똑같습니다, 애들도요. 다리가 아프면요 일단 들어요. 잘 못 딛고.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제대로 못 싣죠, 그죠? 앞다리가 아프면 앞다리 이렇게 될 것이고. 뒷다리가 아프면은 뒷다리 들고 깽깽발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네. 그죠? 그런 경우들은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애들이 딱 보면요, 걸었을 때 뒤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딱 걸어야 돼. 똑바로 이렇게 11자로 걸어야 되는데 사람 양반다리처럼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좀 관절이 안 좋다라고 보호자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정밀 진단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좀 관절이 약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수술한 친구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시중에 이런 관절 보조제들이 정말 많고요. 많죠. 너무 많죠. 네, 저희 집 강아지한테도 이게 맞나 하면서 항상 먹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원장님 이거 먹여도 돼요? 물어봐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실한 것들 갖다 추천하는 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분 유효 함량 정도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고 유효성분이. 네, 맞습니다. 예, 또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흡수율도 좋아야 돼요. 흡수할 수 있는 뭐 효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많이 들어있어요. 초록 홍합도 들어있고 뭐 그게 이제 설페이트라든지 뭐 글루코삼이라든지 그런 거 다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적절하게 배합이 되고 그게 또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때문에 뭐가 좋다 그런 것들은요 임상적인 데이터가 확실히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먹여봤을 때 이거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되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천 안 합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초록잎 홍합 이런 것들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임상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고 나서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약들은 보면은 우리 이거 먹으면은 뛰어다녀요. 그죠? 네. 그리고 슬개골도 고쳐져요. 막 그렇게 막 과대광고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일단 먹었을 때 우리 아이가 보시면 반응이 보호자분들 금방 아세요. 네, 그런 것들 보시고 또 추천 받으셔갖고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효과를 못 본 이제 반려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실제적으로 근데 이 보조제가 치료제라고 생각하셔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도움은 되지만 이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약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들은 보조제 갖고만으로도 애들이 잘 걷거나 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하고 상담하신 이후에 보조제만으로도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우리 아이는 수술이 필요하든지 그렇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술 이후에는 사실은 보조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관리 많이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죠. 네, 잘 주셔야 됩니다. 걱정이에요. 이제 또 애니 아빠시잖아요. 제가 네. 병원에서는 N이고 집에서는 이제 푸시형이라고 이제 푸시형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근데 그러면 또 우리 애니는 우리 수의사 아빠줘서 좋겠다 막 이런 의견들이 진짜 많았는데 실제로 우리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은 좀 보조제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데요. 일단은 성분 되게 중요합니다. 먹었을 때 탈이 안 나야 되잖아요. 먹었을 때 설사를 갖다가 한다든지 구토를 하다든지 또 먹었을 때 너무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딱딱하면 삼킬 때 뭐 식도가 손상을 입은다든지 그런 수가 있고요. 또 가루를 먹다가 컥컥거리면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오연성 폐렴 생기기도 하고 먹었을 때 좀 편해야 되고요. 먹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돼요. 먹었을 때 편한 거는 뭐 취업이라든지 지가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형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이렇게 먹고 나서 잘 먹는 게 중요하고 잘 먹었을 때 효과 그게 또 보증이 돼야 되고 뭐 그렇게 예, 여러 가지가 있어야 저도 추천을 하고 저희 아이들을 먹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먹여봤던 거는 사료 위에 파우더 형태도 있고 아까 얘기해주신 튜어블 형태도 있고 또 알약 형태도 굉장히 많은데 반려견마다 맞는 그런 제형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제형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효과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만은 잘 먹고 먹이기 좀 편해야 됩니다. 또 이제 알약 같은 경우에도 먹일 때 애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그래서 몇 번 잘라서 먹이면 또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하고 강아지들하고. 제가 이제 몸을 꺼내면 그래서 일단은 좀 잘 먹고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한테 어떤 추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성을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래도 너무 좋다 이 제품이 조금 덜 먹어 너무 좋다 그러면은 꼭 보상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이제 관절염 보조제를 조금 일상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추천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애들 먹는 거 뭐 그런 거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보조제 중에서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성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관절이 안 좋으면요 관절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콘드로친이라든지 설페이트, 뭐 초록잎 홍합 같은 경우에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사민도 어떤 경우들은 굉장히 많다고 막 너무 많아서 되게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적절한 양이 들어있어야 되고 둘이 컨비네이션이 잘 돼야 돼요. 뭐 효모균 같은 것도 적절하게 들어있어야지 이게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분뿐만 아니라 그 배합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반려인들은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확하게 그 보조제를 고르는 꿀팁 같은 거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보조제 시장이 너무 커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갖고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과대 광고가 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다 믿지 마시고 후기들도 사실 돈 주고 하는 후기들도 많이 광고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혹시 주위 분들 아니면 다니는 병원 그런 데에서 좀 추천을 받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에 좋다 그래갖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동물에 맞는 데이터를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1차적으로는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 진찰해 주시고 진료해 주신 선생님들께 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 나오는 것들은 저희 수의사들이 저희 추천할 때는 네. 이제 임상 데이터하고 이제 성분 갖고밖에 못 하는데 임상 데이터는 이제 그 많지 않거든요. 임상적인 어떤 그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적 우리가 지금 처방했을 때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정말 더 좋은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약간은 중구난방 뭐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과대 광고가 있다 보니까 믿지 말고 걸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겠네요. 일단은 이제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우리가 그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화롭게 돼 있느냐, 이게 효능이 있느냐는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과대 광고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많아서 맞아요. 수의사 쪽에서 사실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받게 되거나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좀 개인적인 이제 질문인데 저희 강아지는 이제 9살 포메라니안이에요. 또 관절 영양제를 지금 파우더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데 이게 좀 먹을 때마다 계속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거나 살에 걸린 듯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가루 먹이는 그런 팁이 원장님 있으신지. 일단 가루는 들어 마실 때죠. 네. 너무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도에 어떤 자극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수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물을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맛나는 캔의 어떤 즙 같은 거 있죠? 그거 살짝 뿌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먹일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 보조제를 정말 잘 고를 수 있는 우리 반려인들을 위한 꿀팁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유효 성분의 종류예요. 종류? 예. 두 번째는요, 이 성분들의 함량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들이 조화롭게 임상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임상적인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만 괜찮다면요, 그 제품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오늘 좀 관절 케어에 대한 이런 꿀팁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럼 반려인분들이 앞으로 일상적으로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차진원 원장님의 약간 조언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예방이 가장 첫 번째 치료잖아요. 예방. 예, 그렇죠.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얼마나 관절이 안 좋은지 좋은지 파악이 중요해요. 일단 처음에 아기 때는 이제 병원 가시면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관절이 안 좋은지.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아프지 않는 한 7살 때까지는 사실 관절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관절이 안 좋다 그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노령견들은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약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운동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 보조를 해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산책시켜 주시고 잘 케어해 주시고 미끄럽지도 않게 좀 해주시고 아프면은 치료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고 노령견일 때는 이제 다 먹이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지면요 영양제 이만큼씩 먹잖아요. 그죠? 그죠, 얘를 그죠. 막 늘어나거든요. 근데 관절 우리나라 아이들은 관절이 좀 약하기 때문에 노령견들은 반드시 관절 영양제를 먹이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기 때는 우리 아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 대한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7살 이상 된 우리 아이들부터는 필수적으로 좀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7살이면 사람 지금 40이거든요. 40이면 이제 관절이 조금씩 약해지기 그쵸. 시작합니다. 막 굉장히 뛰어다니는 애들, 뭐 비숑도 그렇지만은 뭐 어질리티 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요 관절이 좀 약해지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그런 애들은 꼭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은 조금 우리 반려인들이 챙겨서 하면 우리 아이들과 좀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 100세 시대지만 강아지들도 20세 시대거든요. 그 정도로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케어가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월드펫 동물 메디컬 센터 차진원 원장님과 우리 아이들 관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관리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한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